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정수연입니다. 앞에 되게 긴 수업을 들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바로 나타나서 당황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머님들, 어머나, 어머님들, 우리가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해도 국어 포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알아는 들으니까요. 어머님들 이거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래도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지. 네, 제가 밴드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머님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구영고등학교 어디예요? 구로의 목동, 구로의 강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일반고라고 하지만 구영고가 어디 그냥 일반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얼마나 걱정되실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목동중학교 출신이고요. 진명여고 나왔고요. 학종으로 인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사람 얼마나 깐깐하고 참 집요할지 보이시죠? 자, 어머님들 마음 제가 참 잘 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문제 푸는 영역이 조금 달라진다는 건 어머님들께서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직은 조금 깝깝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자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데 중학교 내신은 오직 암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정해준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외부 지문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딱 그것만 끊어주면 어떻게 100점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 안에서만 찾아내면 90점 이상 A등급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적용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했던 걸 기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해까지 한 다음에 낯선 다른 작품과의 연계점까지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공부의 양이 한 단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께 한번 맛보기로 가지고 와봤어요. 어머님들 혹시 이 시 기억나시나요? 오빠가 출가를 했어요. 이제 스님이야. 근데 멀리 들려오는 소식에 여동생이 죽었다네요. 사실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제 남동생의 쓸모는 목마른데 물 좀 떠왔으면 좋겠을 때, 자고 싶은데 불 좀 꺼줬으면 좋겠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실 필요성을 잘 못 느꼈지만 갑자기 남동생이 죽었다 들으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인데요. 우리 세 부분, 두 부분 이렇게 나눠서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자, 생사, 죽음과 삶의 갈래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이가 나는 먼저 갈게 라는 유언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대요. 너무 허망하고 삶이 두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보시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이파리처럼 우리 이파리는 가을 되면 떨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대요. 우리 누이 나이 어때요? 아직 어립니다. 이 어린 나이에 먼저 떨어지는 잎처럼 한 부모님에게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대요. 누가 먼저 어디로 갈지 모른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렵겠죠? 이 상황에서 한번 끊고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내가 지금은 슬프지만 나는 지금 스님이에요. 우리는 내세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끝나겠죠. 자, 어머님들의 차례입니다. 1번 문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볍게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혹시 답을 찾으신 부모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수줍게 손가락으로 한번 펴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라 전 익숙합니다. 우리 인어공주들, 다리를 놓고 아름다운 얼굴을 얻은 대신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우리 목동의 인어공주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서 익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 맞고요.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눈 부분 이른 바람이니까 먼저 떠난 비유적 표현 나와 있고요. 여기 나오는 나는 본인, 누이, 여기 나오는 나는 본인이었고요.
여동생이 극락세계로 간대요. 미타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5번 보시면 사랑하는 여동생과 사별한 슬픔, 허무함,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대요. 우리는 끝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만날 거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절망감이 끝까지 드러나진 않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선 1등급이 나와요. A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문제, 고1 문제로 넘어오시면 미타찰이 무슨 뜻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미타찰과 시적 의미가 유사한 걸 처음 보는 시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잘 따라가지만 여기서부터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스스로 벽을 느끼는 시점이 오기 시작해요. 학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의 국어 등급표, 이거 학교 알림이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25년 9일 중학교, 저희 근처죠. 그때 친구들 보시면은 30% 가까이가 90점 이상 A등급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 A였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등급 나오겠지? 하시는데요. 30이라고 하는 수치는 여기 보시면 2등급 끝자락까지 가게 되고요. 2등급? 괜찮은 거 아닌가? 9등급 기준 4등급, 5등급입니다. 거기까지 쭉 떨어지게 돼요. 아이들 멘붕입니다. 왜 멘붕이냐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안 해서 떨어지느냐. 내려와 보시면은 A는 그대로 30%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대로 90점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 구연고등학교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미 아실 텐데요. 여기 국어랑 수학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요. 여기 수학 같은 경우 보시면은 A가 69나 됩니다. 70% 이상이 다 90점 이상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34%만 A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점수 보시면 국어는 38이 평균이고 수학은 67이 평균이에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여기에 극단적으로 몰려있고 여기는 다 포기한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미 69%가 여기까지 3등급까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문제 실수로도 아주 나락을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 관리가 중요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하지만 국어는요, 그런 요행에 기댈 수가 없어요.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C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최소 70대 후반 점수까지는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한두 문제 요행이 아니라 정말 알고 있어야 그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에서 도망을 치면 되겠죠. 정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구연구 국어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신의 매운맛을 본 우리 아이들이 매년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수능 볼래. 나 내신 망했어. 나 그냥 수능 볼래.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를 한 수시 그리고 정시 선택해야 되나요?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정시 25년 기준이라고 썼는데요. 26년 수능 기준입니다. 자, 선발 예상 비율이 20%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 40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서울 상위대학은 40%까지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0만 뽑게 됩니다. 그리고 EBS만 열심히 공부해봤자 연계율이 53.3%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선발 예상 비율 상위 16개 대학을 빼더라도 60까지 또는 8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시가 요즘 경향이 바뀌었어요. 구연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EBS를 1학년 때부터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정시 파이터 안 해도 이미 내신 준비하면서 EBS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 물론 공부해야겠지만 수시 절대 놓지 말아라. 내신 잘 챙겨가라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의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수능, 특히 독서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내신 대비로 익힌 지문 분석력은 당연히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나 내신 안 할래 라고 하면 쉿 이라고 어머님들 단칼에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정시운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 너 이 문제 모르면 대학 못 가. 이거예요. 왜일까요? 이 문제 몰라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것만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하나만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발견됐다는 건 여드름 같은 거예요. 이미 이 안에 혈관에서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집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어필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장 강의를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위주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앞 페이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웅진 스마트홀이라는 인터넷 강의로,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이죠. 여기서는 제가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강의에서 중등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중등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히 어디서 놓쳤는지, 흐름을 어디서 미끄러뜨리고 어디서 세고 있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고 자료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어머님들께 당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놓치면 안 되는 이런 개념어들 하나하나 다 집어주고요. 그 다음 어휘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모의고사에서 어휘 분야가 적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더 귀찮아졌습니다. 유의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만 알아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반쯤 협박 겸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일이 한자를 5급까지는 강제로 시킵니다. 만약에 어머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 점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자를 5급까지 따놓으면 확실히 글 읽는 속도, 그리고 고전 문법 풀어내는 순간, 그런 것들이 모두 훨씬 향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원래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문법 어려워 안 해 하면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 학년 지났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의문, 중학교 3학년 때 의문의 변동으로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의문의 변동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의문이라는 이름으로 4년 내내 나옵니다. 어차피 알아야 될 거 미리미리 알아두면 오히려 이게 더 사게 먹힌다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인지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국어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항상 테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국어에 동기부여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내신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당연히 저희 교재 주간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 팔랑팔랑하는 그런 교재로 나가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다 제본해서 깔끔한 교재 형태로 아이들이 갖고 다닐만 나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가 자료집은 제가 추가적으로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메인입니다. 주간 수달이라고 해서 저희 주간지가 나가는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량이 정해져 있고 저에게 매일매일 카톡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검사가 안 됐을 때 아이에게 계도하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이 솔직히 퇴원까지도 저는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교재 생김새를 간단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 저희 양천구에 학원 강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코로나 때 예방접종할 때 들었는데 그 당시 7,000명이었습니다. 근데 5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거 다 공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1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국어 강사는 2,000명이라고 합니다. 양천구 안에서만요. 강남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 2,000명 중에 저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것만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꼭 책임져 드린다라고 약속드리는 7가지의 저의 책임 관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뭔가 엄청 거창해 보이는데 이거 다 이미 루틴화돼 있고 저희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부담 없으실 거고 저도 부담 없이 꼭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입니다. 구연고 수행평가 1:1 밀착 첨삭인데요. 저희 구연고등학교 혹시 보셨나요? 작년에 성적 반영 비율이 수행평가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였습니다. 그리고 구연고등학교 여학생이 좀 더 많은 학교로 유명하죠. 특히나 남학생들 이런 수행평가 다 추풍낙엽으로 쓸려 나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나올 때마다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미리 한번 써보고 학교 가서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체크해서 감점 나온 일 없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 구멍에 발못 잡히지 않는 전학력 안정적 1등급의 기회 1학년부터 만들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리면서요. 저희 수업은 3월 8일 그리고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윈터 기간이라서 어머님들도 힘드시죠? 윈터 기간이라 지금
주말 풀 수업하고 오늘도 수업하고 오느라 목 상태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저희 아이 이름으로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저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